먼저 아이폰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살펴보고 그리고 애플워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제가 이렇게 쫙 배치를 해놓은 것만 봐도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애플이 어제 9월 이벤트를 통해서 지난 WWDC 2020에서 공개한 새로운 OS들을 바로 내일 배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는 일단 GM 버전, 즉 정식 버전과 거의 동일한 버전들이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GM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과연 iOS 14 그리고 워치OS 7 그리고 아이패드OS 14 버전으로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살펴보고 그리고 애플워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각 OS들을 이미 프리뷰를 한 번씩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변화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OS 14 업데이트가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베타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전이 거의 최종 버전인 GM 버전입니다.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개발자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기능들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방법은 아무래도 백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무선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일반 선택하시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새벽에는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함께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속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아이패드OS도 14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리고 애플워치 업데이트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면 애플워치 앱에 들어가셔서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애플워치가 충전 중이어야 합니다. 네, 아무 누르시고 이렇게 이용량과 동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애플워치는 충전기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의 OS 업데이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iOS 14 GM 버전으로 설치가 되었는데요. 먼저 아이폰부터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iOS 14는 아이폰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위젯이 생겼고요. 이러한 위젯은 이렇게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위젯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시계 위젯을 선택을 하면 다양한 형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위젯을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러한 위젯은 이렇게 끌어다가 본인이 두고 싶은데 두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스마트 스택이라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스마트 스택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인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이 형태로 추가를 했다 하면 스마트 스택은 이렇게 넘기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이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위젯을 선택을 해서 다양하게 화면에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앱 보관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앱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아이폰이 알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케이드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관련 다양한 유틸리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추가한 항목들은 또 이렇게 최근 추가라고 되어 있고, 또 아이폰이 알아서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예전에는 막 화면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앱들 막 찾고 하거나 아니면 폴더로 다 본인이 만들어줘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홈 화면에 설치가 되게 할지도 본인이 설정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 iOS 14, 아이패드OS 14에서는 전화가 왔을 때 전체 화면을 가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컴팩트 콜이라고 해서 작은 알림창이 떠서 통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앱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통화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메시지 앱도 달라졌는데요. 이제는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단에 고정을 해놓고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미모티콘 스티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번역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번역을 하고 싶은 언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세로로 놓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배가 고픈데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마이크를 눌러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I'm hungry.
Is there a good restaurant nearby?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가로 모드로 사용을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듣는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번역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여행 등을 할 때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여행을 갈 수가 없네요. 언제쯤 저희가 해외로 여행을 다시 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리도 이렇게 UI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도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카플레이는 배경화면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위에 있는 I 표시를 누르시면 카플레이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어팟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죠. 어제 제가 이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자동 전환 기능이 들어갔고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간 오디오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I 표시를 누르시면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번에 정말 많이 변화를 했는데요. 전면 카메라의 좌우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속 연사 촬영을 할 때 음량 높이기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고 더 빠른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좀 더 노출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모드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카메라를 띄웠을 때 이렇게 바로 여기서 노출을 이제는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내려서 조절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계속 이게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노출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iOS 14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패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패드 프로의 아이패드 OS 14 버전을 업데이트로 완료를 했습니다. 아이패드 OS는 iOS와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 컴팩트 콜이나 메시지 등의 기능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젯은 조금 다르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위젯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젯의 스타일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젯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스택이나 다양한 위젯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위젯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젯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위젯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앱들의 UI가 변경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나 파일 앱 등을 사용할 때 이렇게 왼쪽에서 메뉴를 컨트롤할 수 있는 UI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쉽게 이러한 앱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파리의 기능들이 좀 더 업데이트가 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미모티콘 스티커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패드 OS 14의 다양한 기능들은 제가 또 이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 표시를 누르시면 다양한 기능들을 좀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워치OS 7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애플워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애플워치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벤트로 공개가 됐던 GMT 그리고 미모티콘, 타이포그래피 보시는 것처럼 스트라이프, 아티스트 등 다양한 페이스들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이런 페이스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이 GMT 페이스가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공개가 된 페이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워치OS 7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도 iOS 14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번 워치OS 7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컴플리케이션 등을 조절한 다음에 페이스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등을 통해서 페이스를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GMT 페이스를 가지고 컴플리케이션을 멋지게 다 조정을 했다. 내 취미생활 등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해주고 싶다 할 때는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페이스들을 잘 만들어서 디지털 매거진 등에 올려서 유저분들이 공유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죠. 바로 수면이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수면 전체 일정 지금 끔으로 되어 있는데, 자, 켜문으로 바꿔놓으면 수면 시간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일어나는 시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수면 목표, 그리고 취침 준비 시간 등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 모드를 지정을 해놓으면 수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알림 등이 오지 않게 처리를 해주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잠을 잤는지도 아이폰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기능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수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예전과 충전 습관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에 왔다 하면 잠시 이렇게 충전했다가 자기 전에 착용을 하고 자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운동이죠. 저도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운동을 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활동 앱이 피트니스 앱으로 변경이 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운동 데이터 등을 이제는 요약해서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배지가 예전에는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 추세 등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앱으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댄스 등의 운동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리의 아이콘이 변화를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영어로 나 배고프다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I'm hungry. 근데 이런 식으로 시리 번역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저가 손을 씻을 때 자동으로 손을 씻는다는 것을 감지를 해서 일정 시간 이상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타이머를 맞춰주는 기능도 이번 워치OS 7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워치OS 7을 통해서 애플워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역시 제가 이미 프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위에 있는 I 표시를 누르시면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애플의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워치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오늘 저녁에 보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일 새벽에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일 새벽 이후에 보시는 분들은 바로 업데이트를 하셔서 이러한 기능들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다양하게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각 기능들을 만나보고, 워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도 변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9월 이벤트를 통해서 공개가 된 제품들의 리뷰도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